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 10회, 2010년 10회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는 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선생님이 볼 때 아주 난 코스 가운데 난 코스라고 보여져요. 나도 잘 못 풀었어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번 보자고요. 밑줄 그은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그랬습니다. 자, 전교하기를, 임금께서 명령을 내리기를 이 기구 처소를 차비문 근처에 정하라. 차비문 근처에 이 기구의 처소를 정하라. 이 기구가 뭔지 몰라요. 이 기구는 국내의 크고 작은 일에 전적으로 의논한다. 거의 모든 일들 다 처리하는 기구군요. 총재 한 명은 총리 대신이 겸임하고 부총재는 의원 중에서 품계가 높은 사람이 겸임하며 회의원은 10명 이상 수명 이하이고 서기관 3명인데 1위는 총리 대신이 비서관을 겸임한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막연하게 나옵니다. 이게 뭔지 어떻게 할 겁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난이도가 극상이다. 알겠죠? 그러면 민영익, 윤치호가 회의원으로 참여했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건 뭘 말하냐면 군국기무처입니다. 앞에 나왔던 군국기무처. 가보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국기무처를 두고 이 군국기무처에 누구를 총리 대신이 군국기무처의 그 총재를 겸임하고, 그죠? 부총재는 의원직에서 뽑고 이렇게 지금 나온 거야. 자, 군국기무처인데 거기 보세요. 1884년 갑신정변 때 민영익이가 김옥균한테 칼에 맞아서 자상을 당했습니다. 겨우 죽을 뻔했는데 말이야. 이 민영익을 살려낸 사람이 그 유명한 미국인 의사 누구야? 알렌이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민씨 일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초대 미국 사절로 갔던 사람이 바로 민영익 아닙니까? 이 민영익과 윤치호가 회의원으로 참여했다. 윤치호는 미국에서 돌아온 게 1895년이고 지금 이게 1894년에 군국기무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민영익과 윤치호가 총리 대신으로 참여했어요? 회의원에 참여했어요? 민영익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 참여할 수 없냐? 그 당시에 군국기무처가 누구를 앞세웠어? 흥선 대원군을 앞세웠어. 대원군이 아주 그냥 민시일파 그러면 일을 박박 가는데, 알겠어요? 민비의 친오빠인 민영익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퇴직한 관리들의 상업 경영을 허가한다. 군국기무처에서는 이렇게 상인들의 상행위를 허락해주는. 그 다음에 디귿 의정부를 내각으로 8아문을 7부로 개편했다. 이거는 2차 가보개혁 때 있었던 일입니다. 2차 가보개혁 때.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내각이 주도하였다. 그래서 말이죠. 니은하고 리을이 답은 답이에요. 답은 니은과 리을이 답인데 여러분이 이걸 하려면 말이죠. 군국기무처 중심의 가보개혁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개혁을 좀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가보개혁의 1차 개혁은 지금 보다시피 누구 중심으로?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주도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내세웠어? 경복궁을 점령하고 민비를 내쫓고, 그죠? 누구를 앞세워서? 흥선대원군을 앞세워서, 지금 앞세워서, 이게 바로 뭐야? 제1차 김홍진 내각이죠. 그죠? 1차 김홍진 내각. 책마다 이 내용에 대한 서술이 복잡하고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일별에서 정리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1차 개혁 때는 뭐냐? 1차 개혁 때는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으로 의정부와 국내부를 분리수거했다 이거야. 의정부와 국내부를. 왜냐하면은 이 일본 놈들 의도는 국내부에서 왕실 업무를 맡겨오고 의정부에서 정치를 맡겨옴으로써 주로 이 왕실 사람들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흥선대원군도 눈에 까시거니와 어쩔 수 없이 민비를 견제하려니까 이 제2 전략으로 할 수 없이, 알겠어요? 민비의 앙숙인 흥선대원군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국내부와 의정부를 분리한 것은, 알겠죠? 왕실 사람들이, 흥선대원군이나 민비 같은 사람들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일본한테 간나라 배나라 하지 못하게 한 그런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아두실 것.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 밑에 6조 대신에 8개의 아문을 두었다. 알겠어요? 8아문을 두었다. 8아문. 1차 개혁 때 8아문을 두었습니다. 나중에 2차 개혁 때는 8아문을 7부로 바꿔요. 알겠어요? 7부로. 그래서 1차 개혁 때고, 기타 이제 정치에서 과거제도를 폐지한다. 과거제를 폐지하고 과거제가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1차 개혁 때 또 의미 있는 게 여러 가지 경제에 있어서 개혁인데, 은본위 제도를 시행하고 은본위제,
도량형을 미터법으로 통일하고, 알겠어요? 도량형 통일. 그죠? 또 뭐 조세의 급납파, 세금을 돈으로 내라. 조세의 급납파라든지 전부 다 경제 면에서 계획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좀 알아야 될 것은 수능에서는 이 정도 다 다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준에서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 유기전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금난 정권을 알겠어요? 폐지시켜버렸어요. 유기전의 금난 정권도 폐지. 그러니까 독점 판매권이죠. 난전 상인들을 단속할 권한을 시전 상인들한테 주었던 것을 1791년 신해통공 때 없앴잖아요. 누구만 제외하고? 유기전만 제외하고. 그죠? 근데 그 유기전이 갖고 있던 금난 정권을 완전히 폐지. 알겠어요? 상업의 자유를 부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언제냐? 갑오개혁 1차 개혁 때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죠? 기타 이제 우리가 갑오개혁 1차 개혁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에서 개혁인데 노비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게 되고, 알겠어요? 노비제도. 과부 개가가 허용되게 되고, 그죠? 과부 개가가 허용되게 되고, 조혼 풍습을 폐지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봉건적인 악습을 또는 신분 차별을 이런 것들을 없애는데 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또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건 다 배웠단 말이야. 이건 우리가 수능에서 배운 내용인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나온 내용이에요. 양반들도 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어요. 지금 우리가 문제 풀다 나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 고관 대작으로 있거나 관직에서 은퇴한 양반들도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 이게 바로 언제? 바로 이때입니다. 알겠죠? 기타 이제 고문이라든지 또는 뭐 연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폐지된 게 갑오개혁 1차 개혁 때다라는 점.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갑오개혁 2차 개혁 때는 뭐냐? 갑오개혁 2차 개혁 때는 우리가 이 갑오개혁 2차 개혁은 1차 개혁은 1894년 군국기무처 중심으로 진행됐고 갑오개혁 2차 개혁은 1895년입니다. 5년. 알겠죠? 그래서 2차 개혁은 우선 정치에서는 내각제도를 시행하고 8아문 대신에 7부를 도입하고 7부. 알겠죠? 중앙정치. 특별히 여러분 강조합니다. 2차 개혁 때 지방제도를 바꿔요. 지방제도. 그래서 지방을 23부로 지방행정구역을 바꾼다. 이 23부가 나중에 광무개혁 때 13도로 또 바뀝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8도 대신에 23부를 두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특별히 지방관의 권한을 많이 축소했어요. 지방관의 권한을. 원래 우리가 조선시대 배울 때 지방관의 권한이라고 하는 게 정치, 그러니까 행정, 군사, 사법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사법권을 뺏어버렸다. 이거 사법권. 그래서 사법권을 분리 독립시킨 게 갑오개혁 2차 개혁 때 일이다. 2차 개혁 때 일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할 것. 알겠죠? 기타 이제 탁지부로 하여금 원래 그 7부 안에 탁지부가 있었으면 탁지부가 원래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죠. 이 탁지부 안에 관세사, 관세를 매기는 관청이에요. 알겠어요? 수입 물품에 있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징세사, 세금을 징수하는 이런 기관을 따로 두었다. 이거 수능에는 나오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수준쯤 되면은 고급에서는 이런 것들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언제? 갑오개혁 2차 개혁 때 일이다. 알겠죠? 기타 특별히 선생님이 강조하겠어요. 갑오개혁 2차 개혁 때 한성사범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한성사범학교. 그죠? 또 뭐냐? 앞에 우리가 문제 풀어봤습니다만은 1895년 고종임금이 뭘 내세웠다고?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할 때가 1895년 2차 갑오개혁 때. 이게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교육국 조서. 알겠어요? 그 다음에 외국어 학교, 외국인 학교. 그죠? 외국어 학교의 관제를 반포했어요. 이렇게 학교 교육에 박차를 가한 것도 갑오개혁 2차 개혁이다. 요거 분리수거 해야 돼. 1차 개혁 내용과 2차 개혁 내용을 분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다소 좀 복잡하지만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이제 3차 개혁은 쉽죠. 3차 개혁은 우리가 흔히 을미개혁이라고 하는데 태양력, 정두법, 그죠? 또 뭐 단발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차 개혁, 을미개혁 때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1895년 일입니다. 1895년. 자, 여기는 문제가 왜 어렵냐? 선생님이 볼 때 왜 어렵냐면은 이 주어진 지문 안에서 군국기무처를 도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아무런 단서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배운 내용이 아니야. 차비문 밖에 있었다고 누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 안 그래? 또 그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민혁이, 윤치호 이런 사람들도 또 그죠? 퇴직한 관리들의 상업경영을 허가했다. 알겠어요? 또 흥선대원군을 섭정을 하는 내각이 주도했다. 이런 것들만 흥선대원군이 갑오개혁 1차 개혁을 주도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은
나머지 내용들이 별로 쉬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답이고요. 알겠어요? 니은과 리을이 답이고 그 디귿은 8아무를 7구로 개편한 것은 갑오개혁 2차 개혁 때 일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틀렸습니다. 민영익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주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시간을 너무너무 많이 소비했어요. 알겠어요? 어쨌든 간에 어려운 문제였고요. 여러분들도 쉽게 답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자, 힘내시고요. 어려운 거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아, 이거 어렵구나 하고 넘어가십시오. 알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틀리지 않도록 지금 정리한 이런 내용, 갑오개혁 1차 개혁, 갑오개혁 2차 개혁, 이 꼼꼼한 섬세한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 해줘야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맞닥뜨려서 친숙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잘 정리해 주십시오.